안녕하세요. 조한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를 보면 서로 역반응의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 이온화 에너지와 1차 전자친화도가 서로 역반응의 관계는 아니죠. 제가 염소라고 하는 원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소 원자에 에너지를 가해서 Cl 플러스 1가가 되고 그러면서 전자가 떨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1차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온화 에너지 EI고 1차니까 1이라고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이것과 대비가 되어서 이번에는 전자친화도다라고 하면은 염소 기체 원자에 전자를 첨가해서 염소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전자친화도라고 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요, 중성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한 개씩 계속 떼어낼 때 1차, 2차, 3차, 4차가 되고, 따라서 전자를 계속 떼어내다 보니까 중성 기체 상태에서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이런 식으로 양의 전하수가 커지게 되겠죠. 전자친화도 같은 경우에는 중성 기체 상태에다가 전자를 계속 첨가를 해요. 첨가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자가 첨가되었을 때 전자가 한 개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전자가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2가, 세 번째 전자가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3가 형태로 해서 마이너스의 전하값이 점점 절대값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반응과 이 반응은 서로 역반응 관계입니까? 역반응 관계가 아니죠. 이것 두 개는 역반응의 관계가 아닙니다. 역반응이 되려면은 이 생성물이 그대로 이렇게 반응물로 와야 되고, 또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와야 되는데 플러스고 이거는 중성원자 상태, 그리고 이것은 0가 중성원자 상태고 마이너스 1가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반응 그 자체를요 그대로 역반응을 해볼까요? 자, 생성물이 반응물로 됩니다. Cl 플러스 기체 상태에다가 전자를 첨가했을 때 Cl 원자가 되고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일종의 전자친화도하고 비슷한 식이 되죠. 단지 중성 원자 상태에서의 전자친화도가 아니고 플러스 1가 상태에서의 전자친화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성 원자 상태에서의 전자친화도면은 1차 전자친화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차, 3차, 4차 나갈 텐데 그 1차 전자친화도보다 그 이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편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1차 전자친화도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1차 이온화 에너지와 마이너스 1차 전자친화도는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역반응 관계이죠. 역반응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 이 에너지 값이나 이때 이 에너지 값이나 에너지 값 그 자체는 동일하다. 그리고 전자친화도 마찬가지예요. 1차 전자친화도의 또 역반응은 몇 차 이온화 에너지하고 똑같을까요? 마이너스 1차 이온화 에너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해서 마이너스 1차 이온화 에너지는 1차 전자친화도와 동일하고 마이너스 1차 전자친화도는 1차 이온화 에너지 값과 동일하다. 그 에너지 값 자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번.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온화 에너지는 더 고차로 가면 갈수록 그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커지는 것은 전자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자 개수가 적어지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이 적어지죠. 전자 간의 반발력 효과를 우리는 가리움 효과라고 하고, 가리움 효과가 점점 감소합니다. 전자 간의 반발력이 적어지니까 남아있는 전자는 핵하고의 인력을 그대로 다 극복해서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온화 에너지 값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자를 떼어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야 되겠죠. 그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핵과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는데 유난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 없이 1차보다 2차가 크고 2차보다 3차가 크고 3차보다 4차가 크고 이렇게 해서 더 고차를 갈수록 항상 증가하더라. 그렇다면 전자친화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입니다. 전자친화도는 더 고차로 가면 갈수록 예외 없이 또 항상 감소가 돼요. 이온화 에너지하고의 정반대 효과겠죠.
중성원자 상태에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자 개수가 많아지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겠죠.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니까 서로 밀어내니까 밖에서 전자를 탁 떼내려고 할 때 이것들이 서로 밀어낼 때에 그거를 이용한다면은 쉽게 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갈수록 감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성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오다 보면은 원자과 전자 껍질이 다 채워져요. 그리고 또 전자가 더 들어오면은 바깥쪽 전자 껍질이 채워지니까 그것은 핵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인력이 작으니까 그 전자 떼낼 때는 또 에너지가 훨씬 적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수 증가가 되면은 전자 친화도는 굉장히 크게 감소하더라. 자, 어떻게 되거나 간에 전자 친화도는 갈수록 고차로 가면 갈수록 감소하더라. 이온화이즈는 고차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전자 친화도는 고차로 가면 갈수록 감소하죠. 여러분들 교재 50쪽에서 라번의 내용을 볼까요? 자, 이번에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의 절대값 그 자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떼내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이온화 에너지는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을 에너지 값으로 나타낸 거. 전자 친화도는 핵과 첨가되는 전자 간의 그 정전기적인 인력을 에너지 값으로 나타냈다고 했고, 중성 상태에서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인력보다 거기에다가 또 첨가하는 전자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핵과 첨가된 전자 간의 인력은 알짜로 따져보면 훨씬 적겠죠. 그래서 어떤 원소에나 간에 항상 전자 친화도보다 이온화 에너지는요 훨씬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50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값들이 모두 각각의 원소들의 전자 친화도, 그리고 위쪽에 있는 값들이 그 각각의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 값이고, 전자 친화도는 보통 보면은 200, 300 이런 식으로 그 값 자체가 작은데 이온화 에너지는 어때요? 뭐 1000, 2000 또는 적어도 수백 이상 이렇게 되면서 어떤 원소를 비교하거나 간에 항상 전자 친화도보다 이온화 에너지 값이 훨씬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성 기체 상태 원자들 중에서 전자 친화도가 가장 큰 원소가 누구였어요? 3주기, F 바로 밑에 있는 3주기 17족 원소인 염소가 전자 친화도가 가장 컸거든요. 염소의 전자 친화도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중성 기체 상태의 원자들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는 알칼리 금속들이고, 그 중에서도 주기가 큰 세슘이라는 원소. 프란시움은 또 핵의 양성자수가 너무 많아서 세슘보다 약간 큰데, 이 세슘이라는 원소가 모든 중성 기체 상태의 원자들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거든요. 세슘의 위치가 어딨냐 봤더니 세슘 여기 있는데, 아니 세슘의 이온화 에너지가 아무리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작더라도 전자 친화도가 가장 큰 원소인 염소의 전자 친화도보다 어때요? 약간 더 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각각의 원소들에서 전자 친화도보다 이온화 에너지 값이 훨씬 큰 값을 가지더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자 친화도가 가장 큰 염소의 전자 친화도보다도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세슘의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더 큰 값을 가지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자 친화도와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 기체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전자 친화도와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는 이온화 에너지 값이 전자 친화도보다 훨씬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 51쪽에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에 대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2주기에서 3주기 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주기 원소 리튬, 베릴륨, 풍소, 탄소, 칠소, 산소, 플로르. 3주기 원소 소디움,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했죠. 중성 기체 상태 원자 1몰에 에너지를 가했더니 전자 1몰이 떨어졌더라. 그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 하고, 물론 중성 기체 상태 원자들은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겠죠. 전자 친화도입니다. 중성 기체 상태 원자 1몰에 전자 1몰을 첨가했더니 에너지가 발생이 됐더라. 그것을 전자 친화도라 하고, 중성 기체 상태 원자에다가 전자를 첨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됐겠죠. 자, 이 각각의 식에서 이온화 에너지 값도 기본적으로 양수값이고 전자 친화도 값도 기본적으로 양수값이에요. 이온화 에너지 과정은 흡열 과정이에요.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전자가 떨어지지 않죠. 전자 친화도 과정은 일반적으로는 예외적인 2족, 15족, 18족을 제외하고는 다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양이 생성물에 있습니다. 자, 이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고 했죠. 위의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에 관한 것 중에 옳은 것. 1번.
소듐은 탄소보다 핵의 양성자 수가 많으므로 1차 이온화제가 더 크다. 자, 주기율표를 봤을 때 소듐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3주기 원소 여기에 있죠. 탄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이온화에너지는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커요. 소듐보다 탄소가 1차 이온화제가 훨씬 더 커요. 괜히 이 핵의 양성자 수 어쩌고 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1번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2번, 베릴륨은 소듐보다 전자껍질수가 적으므로 1차 전자친화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전자친화도가 예외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게 어디가 있었어요? 2족, 15족, 18족 원소이죠. 2족 원소인 이 베릴륨은요, 1족 원소인 리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듐보다도 전자친화도가 예외적으로 크게 감소해서 오히려 훨씬 더 작습니다. 여기 선택지 2번의 내용도 틀렸습니다. 선택지 3번, 질소는 탄소보다 핵의 양성자 수가 많으므로 1차 전자친화도가 크다. 자, 질소와 탄소는요, 같이 이주기 원소이죠. 이주기 원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인데, 전자친화도가 예외적으로 어디서 크게 감소하냐면은 2족 원소인 베릴륨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15족 원소인 이 질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감소가 됐죠. 18족 원소인 네온에서는요, 아주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가 탄소보다 핵의 양성자 수가 많은 건 맞지만 이 15족 원소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전자친화도가 크게 감소가 됐죠. 15족 원소에서 예외적으로 전자친화도가 감소하는 것은 원래 질소가 EP 오비탈에 전자가 홀 전자 상태로 존재했었는데, 전자친화도 과정은 전자가 한 개가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전자가 쌍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예상보다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크더라. 그 요소 때문에 예외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선택지 3번의 내용도 틀렸습니다. 선택지 4번, 산소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플로르의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으로 경량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몇 쪽이었습니까? 13조, 16조, 그리고 1족 원소에서 예외적으로 감소가 됐죠. 2차 이온화 에너지는요, 예외적으로 어디서 감소했어요? 14조, 17조, 2족에서 예외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이 17족 원소인 플로르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16족 원소인 산소의 이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큰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17족 원소가 약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작고 산소의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선택지 4번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산소의 2차 이온화 에너지가 F의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인 감소는 13족, 16족, 1초. 2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인 감소는 14족, 17족이죠. 그 다음에 3차 이온화 에너지는 그러면 몇 쪽에서 예외적으로 감소할까요? 15족, 18족, 13족으로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전자친화도를 같이 평행하게 따져보면 어디서? 2족, 15족, 18족.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선 형태로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친화도를 하면은 특별한 말이 없는 중성 기체 상태 원자 1몰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전자친화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런 것 공부하는 것도 같이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제 문제에서 선택지 4번이 옳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선택지 5번도 왜 틀렸나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선택지 5번, 소듐의 2차 이온화제보다 마그네슘의 2차 이온화제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소듐의 경우에는요, 11번 원소예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몇 개입니까? 8개가 있죠. 세 번째 전자껍질에 1개가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전자를 떼내는 1차 이온화제에 비해서 두 번째 전자를 떼내는 2차 이온화제는 전자 껍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10배 가까이로 굉장히 크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전자까지 떼내더라도 아직도 원자과 전자 껍질, 마그네슘은 12번 원소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고, 1차 이온화 에너지도 제일 바깥쪽에 전자 떼내는 거, 2차 이온화 에너지도 바깥쪽에 전자 떼내는 거, 1차보다 2차가 크긴 크지만 1차보다 2차가 10배 가까이 크진 않죠. 왜냐면 아직도 같은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듐 같은 경우에는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고, 그것은 전자가 원자과 전자 껍질보다 안쪽에 있었던 전자이기 때문에 핵하고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이죠. 매우 가까워서 인력이 너무 커서 1차 이온화제보다 약 9배 정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